안으로 들여놨던 화분들을 베란다 쪽으로 꺼냈습니다. 키를 맞추고 그늘에 가리지 않게 햇볕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화분을 배치했죠. 안에선 바닥으로 넘칠까 염려되어 물도 조금씩만 주었는데요. 이제 듬뿍 뿌려졌습니다. 습관처럼 잊지 않고 물을 줬지만요. 바쁜 일상에 얼마만큼 자라고 변화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지친 저녁나절, 물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 호스를 연결하고 물을 주고 있었는데요. 저만치 환하고 고운 색들이 있습니다. 꽃이 핀 거죠. 아무데나 빈 화분에 던져두었던 화분도요. 손톱만큼 작은 잎을 떼어와 키운 보라 삭소름도요. 예쁘게 꽃을 피워내 서쪽으로 지고 있는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작은 것들에 대한 경외의 마음, 물 하나 주었을 뿐인데요. 오랫동안 바라봐주지 않았는데도 꽃을 피워낸 작은 식물 하나가 온 우주처럼 거대해 보였습니다. 작고 크다는 것의 의미는 따로 없을 것 같은 일상의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무언가를 꾸준하게 하는 것, 꾸준하게 마음을 주는 것, 꾸준하게 눈에 담는 것이 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의 창으로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진행을 맡은 이칸도입니다. 이 방송은요,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과 5월에는요, 이어지는 방송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방송합니다. 4월 1부의 시간에는 우리의 주변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학습자의 이야기를 담아보고요. 5월 2부의 시간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평생학습에 관한 궁금한 것을 알아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로 송출하고요.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평생학습 도시 전주 채널에서도 지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는 총 3코너로 이루어집니다. 4월에 진행하는 1부에서는요. 들키고 싶은 평생학습으로 열심히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학습자 2분을 모십니다. 고은아님, 김연미님을 모시고 그동안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고요. 이어서 월간 평생학습을 전하며 5월엔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주목할 만한 학습 기회와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5월에 방송하는 2부에서는요. 전문가가 전하는 알고 싶은 평생학습으로 전주대학교 황명랑 교수님을 모시고 지역대학에서 바라보는 평생학습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4월의 1부 첫 번째 코너입니다. 들키고 싶은 평생학습의 시간인데요. 오늘 또 이 자리에는 특별히 학습자 2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분이 나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네. 먼저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은아입니다. 저는 치과 위생사로서 치과 병원 내에서 교육과 코칭 그리고 고객 관리를 통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사는 제가 제2의 인생에서 제 후반전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실습을 이제 막 마친 따끈따끈한 새내기 예비 평생교육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은아 님이셨고요. 김현민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진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연미입니다. 누구나 언제든 배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평생교육에 관심이 생겨서 학습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최근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사 취득을 위한 실습을 마쳤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분
오늘 방송 전에 잠깐 저하고 이야기도 나눴고 밖에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 모습도 봤는데요. 정말 친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원래 잘 알고 계시던 사이세요? 네,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네. 가장 친하다는 우리 어머님들 주부면 다 알겠지만 네. 가장 친한 앞동 사이입니다. 아파트 앞동에 네. 살고 있습니다. 이웃 사촌입니다. 이웃 사촌이시네요. 아, 네. 그러한 편안한 느낌으로 오늘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다 평생 교육사라는 직업을 말씀하셨는데요. 평생 교육사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생 학습사에 대해 두 분 중 어느 분이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라는 건요. 평생교육법 24조에 의해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의 현장 전문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교육을 우리가 받을 때 교육의 전준비 과정부터 진행을 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수요 조사까지 마무리하고 해서 모든 하나의 프로그램이 시작부터 완성될 때까지 하는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생 학습과 관련한 네. 전문가시네요. 네. 평생 교육사 자격 과정 중 실습 과정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평생 교육사를 선택하고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도 같은데 이것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평생교육사를 저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원래 제가 전문직으로서도 치과에서 근무를 했지만 늘 항상 생각하는 거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교육을 통해서 사람한테 도움을 좀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늘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평생교육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이게 좀 평생 전 연령의 대상자에게 제가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좀 나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거에 대한 좀 사명감 같은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인해서 평생교육사라는 직업을 또 알게 되고 그 과정을 또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진로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건강 문제로 잠시 일을 멈춰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살아있는 느낌이 들까? 네.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저는 배우고 성장할 때 가장 기쁘고요. 또 그 배움을 누군가와 나누고 함께 만들어갈 때 힘이 나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평생교육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요. 누군가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이 배움의 길을 함께 걷고 싶어서 학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현미 선생님, 지금은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네, 건강관리부터 먼저 네. 시작했습니다. 네. 평생 학습사로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려면 네. 두 분 다 건강 꼭 잘 지키셔야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 하나를 취득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과정을 거치고 노력을 기울여야만 취득할 수 있는데요. 두 분은 평생 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요.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평생교육사라는 걸 취득을 할 때는 먼저 우리가 필요한 그 이론 필수 과목을 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네.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그 과목들을 수료를 했고 그 필수 과목이 완성이 된 다음에 6과목 정도 있거든요. 노인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그리고 평생교육 경영론, 평생교육론, 평생교육 방법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이렇게 전문적으로도 평생교육에 대한 과목을 먼저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실습기관 섭외를 통해서 실습을 160시간 정도 시간을 이수를 하게 되면 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기회로 전주시 평생학습관에 또 실습을 하게 돼서 네.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이론 과목은 예전에 대학에서 수강했던 과목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 담당하고 있는 그 비전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20일 동안 160시간의 실습 시간도 마치게 됐고요.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평생학습의 정책이나 제도가 현장에 반영이 되어서 교육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학습자분들을 만나고 그 흐름을 배우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평생교육사 실습 과정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습할 수 있는 곳이 제 생각에는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주로 어디에서 실습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요. 네. 실습 기간을 조회해보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주시 평생학습관이라는 그 실습처를 조회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된 경우고요. 이 외에도 대학 부설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아동지역센터, 작은 도서관 같은 이런 문화시설에도요, 실습이 가능하고요. 꼭 홈페이지에 나온 곳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내가 관심이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직접 연락을 해서 실습 지도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평생학습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평생학습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귀를 쫑긋 하고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먼저 길을 걸은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면요. 나중에 그 길을 갈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습이라고 하면 그 과정 중에 느끼는 것도 많을 텐데요. 평생 교육기관에서의 실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일단 처음에는 저한테는 사실 완전 다른 분야로서의 첫 번째 직장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생소해서 진짜 많이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또 전주시 평생학습관 계신 또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 좀 귀찮게 했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네.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 다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 하는 덕분에 또 잘 마무리하게 됐고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평생교육 실습이 그냥 프로그램 개발에만 저는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50플러스 사업이라든지 무드배움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인문학 365라든지 해서 다양하게 엄청 넓은 큰 그림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보통 제가 제 시야가 나무를 보는 데만 네. 한정돼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큰 숲을 이루고 있는 걸 아, 보게 되면서 네. 조금 더 비전이 더 커졌다고 해야 될까요? 평생교육 쪽에서 엄청난 비전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네. 김현민님. 네. 네. 저는 그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의 실습은 정말 현장 중심 실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시민 강좌, 모두 배움터, 유쾌한 인문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보고 진행을 도우면서 학습자분들에게 더 나은 배움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평생교육사분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습자의 참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고민하는 현장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 안에서 저도 평생교육사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네. 생각해보고 시야가 넓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모니터링까지 전반적인 분야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게 실습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위에서도 살짝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요. 실습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보람이 있었던 순간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것 때문에 의욕이 더 생겨난다.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평생학습대학 그 프로그램 중에 실용 영어 회화반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서 거기를 참관하게 되었는데요. 네. 주 연령층이 생각보다 그 50대 이상, 60대 이상 어르신들분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놀랬어요. 영어를 배우신다는 거에 되게 놀랬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그 학습자분들을 인터뷰를 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오시게 됐나라고 물어보니까 삶의 활력이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여행을 가게 돼서 좀 유창하게 영어를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생기셔서 네. 배우러 오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치매가 좋다더라. 치매 예방에 참 영어가 좋다더라라고 하셔가지고 네. 배우게 되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따라하시고 오히려 저희가 배웠을 때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잘 하시는 걸 보면서 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네. 시대 그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이가 더 먹더라도 좀 인생에서 교육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한 번 더 발견하게 됐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평생 학습자로서 학습자분들을 만나면서 네. 학습자인 아니죠? 네. 평생 교육사인 나 역시 배움을 가지셨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저도 그분들처럼 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그리고 네. 나이가 먹어갈수록 항상 배움을 같이 갖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김현미 선생님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시민 강좌 중에서 실용 영어 회화반 수업을 참관한 경험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네. 이 수업이 끝난 후에 그 몇 분의 수강자분들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60대 여성 수강자분께서 10년째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함께 배우는 분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꾸준히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끼신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오래 남았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그 프로그램의 강사 선생님이 20년째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20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네, 아마 그분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수강생분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니까 힘이 더 나서 네. 더 열심히 또 하게 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진로 강사로 활동하면서 네. 그 같이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시너지가 느껴질 때 더 열정이 샘솟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보람되고 감동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네. 행복하게 이 강좌를 운영하고 계실까 네. 이런 부분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함께 힘을 얻고요. 이렇게 네.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선순환. 그게 바로 평생교육의 힘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부분이 지난 시간 동안에 생각나는 에피소드잖아요. 특히 이제 보람 있었던 그런 부분들 이야기 좀 더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딱 두 분을 뵈니까 머릿속에 그 지난 풍경들, 시간들 그리고 배웠던 학습자분들이 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보람도 있지만요. 두 분이 실습 과정 중에 느낀 마음이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그리고 만났던 분들과 함께 활동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람도 있지만 늘 좋은 부분만 있지는 않을 것도 같아요. 혹시 두 분 실습 과정 중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나 그로 인해 배운 점이라고 할까요? 또는 깨닫게 된 점이 있을까요? 아, 네. 참 좋지만은 않았고요. 사실 누구나 네. 다 모두 순간이 그렇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저한테 있는 고질병이 있는데요. 문서 작업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병원에 근무할 때도 진단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숙제였거든요. 네. 근데 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서류 업무예요. 평생교육사 실습 중에. 그래서 실습 일지를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실습을 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서 집에 가서 머리카락을 뜯기도 하고, 네. 눈이 좀 안 보여서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지만 그 어려움을 또 이겨내니까 실력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네. 실습 기간 끝나고 나서 이제 문서 작성에 대한 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 거를 제가 느끼게 됐고, 자료를 또 찾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헤맸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붙잡고 물어보기도 했고 네. 저희 담당 또 주무관님께서 굉장히 좀 잘 알려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극복을 좀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업계획서를 쓸 때 정말 막막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근거 자료를 찾는 일에서부터 성과 지표, 정량 지표 이런 세우는 일들이 정말 생소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이런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과 진행하는 것 또한 정말 어렵구나 네. 이런 걸 알게 되었고 정책을 이해하고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고 무엇보다 그 실제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진짜 기획이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좋은 사업 계획서는 이 당위성,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계획서를 쓸 때 문장은 짧게, 이유는 명확하게, 네. 6하원 원칙에 맞게, 간결하게 그게 바로 설득력 있는 기획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계획서, 서류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네. 네, 두 분의 말씀만 들어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되기까지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보람도 그리고 어려운 점도 말씀 주셨는데요.
평생교육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두 분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평생교육이 개인한테 미치는 좋은 영향 같은 경우에는 배움을 통해서 또 자아 실현의 어떤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그 배운 걸 통해서 또 나눔으로 이어지면 사회 공헌을 하는 그 커뮤니티 활동이 또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중에 가장 최상위 욕구인 자아 실현 단계에서의 어떤 나눔을 실천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헬퍼스 하이라는 또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남을 도울 때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남을 도울 때만큼은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네. 또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실제 과학적인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령을 불문하고 배움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거를 또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이 선순환이 네.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보고요. 그게 또 사회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문화가 형성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그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전반적으로 밝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현미님. 네. 저는 그 실습을 하면서 그 배움이 네.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그 중장년층이나 어르신들께서 이 배움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관계에서 또 다시 활력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공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평생교육이 개인에게는 일상의 활력이 되고 사회에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두 분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받았으리라 전해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평생교육 현장에서 함께 하시려면 시대의 흐름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AI, 인공지능 이런 말이 많잖아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요. 사진으로 이미지 변환하는 열풍 요즘 한참 네. 나오죠. 맞습니다. 저도 요즘 지브리 스타일 네. 매일 만들어서 SNS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챗 GTP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유행처럼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거부할 수 없는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평생교육이 갖고 있는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긴 하지만 네, 분명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부분에서 왜라는 질문일 것 같아요. 내가 그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탐구하고 네, 내가 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삶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스스로가 정의를 하고 비판을 하는 어떤 그런 스스로의 생각하는 힘 같은 거는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네. 그거는 개인이 한번 직접 탐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좀 기르는 게 이 평생교육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AI가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평생교육에 사람을 연결하거나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게 되는 거는 AI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네. 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저도 AI 기술을 사용을 하지만 AI가 정보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해석하고 내 삶에 연결하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이해하고 사람과 기술을 이어주는 디지털 문해 교육이 앞으로 네. 정말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20대들은 20대, 10대들은 접하니까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중장년층 어르신분들은 상대적으로 AI 기술에 대해서 낯설고 어렵고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평생교육에서 이런 디지털 문해 교육을 잘 담당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처럼 AI나 인공지능 뭐 같은 말이죠. 네, 미디어가 대중화될수록 미디어가 또 양극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처럼 지금 두 분이 평생학습자 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사하게도 해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요. 대비하는 것도 평생 교육자로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향후 10년 후 평생 교육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대가 너무 흘러가면서 기술이 발달되면서 점점 개인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현재 네. 개인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생교육이 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큰 매개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화가 아닌 개인화로 이미 이렇게 흘러가는 중인데 함께하는 교육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거 제가 이제 그 전주시 평생학습관에서 많이 봤던 거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시 낭송인데 네. 개인으로 봐서는 시 낭송 기술을 익히거나 하는 거지만 결국엔 그게 사회적으로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을 만드는 것까지 공헌으로 이어지는 아. 걸 보면서 네. 굉장히 거기서 좀 많이 좀 뿌듯하고 웅장한 약간 어떤 사명감을 좀 느끼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정말 기술이 넘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외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커뮤니티로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그게 평생교육이 앞으로의 큰 비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뒤에라도 20년 뒤에라도 인문학이 기반이 된 이런 평생교육 시스템들이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제가 보는 그 10년 후의 평생교육은 더 다양하고 더 개별화된 학습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비슷하지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나이, 직업, 관심사에 따라서 맞춤형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런 쪽으로 진행이 이미 되고 있긴 하지만 더 섬세하게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10년 후에도 분명히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을 평생교육. 10년 후에도요. 두 분은 계속 평생 학습자로서 길을 걸어가고 계시겠죠? 네. 네. 평생교육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직도 평생교육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나 편견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그 오해나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제가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반인의 오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평생교육이 조금 저도 그랬거든요. 평생교육 실습을 하기 전에는 그냥 취미반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런 취미 하는 활동들만 배우는 곳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와서 보니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저도 여기서 실습을 하면서도 제 인생의 이막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을 좀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모든 과정 중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처럼 네. 누군가한테는 또 이렇게 고민할 때 내가 좀 삶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고 할 때 방향이 또 되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나도 몰랐던 신앙송을 내가 너무 잘하고 나도 몰랐던 뭐 붓글씨나 이런 거를 잘하고 이런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앞으로 그 삶에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또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오늘 저희가 또 좋은 기회로 방송에 나오게 됐지만 네. 이렇게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편견은 또 없어질 것이고 네. 또 좀 더 좋은 방향으로의 평생교육이 좀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취미로서 일상에서 즐길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내가 몰랐던 나의 숨겨진 재능도 네, 발견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은하 선생님 말씀처럼 평생교육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화센터에서 하는 취미나 교양 강좌를 떠올렸던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그런 문화 강좌 또한 평생교육의 중요한 일부지만요. 그보다 더 다양하고 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 직업교육, 생애설계, 시민교육 이런 부분까지 삶 전반을 아우르는 이런 배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평생학습이고 평생교육의 현장인데요. 네. 이런 편견을 해소하려면요. 일단은 먼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먼저 집 근처에서 가깝게 시작해 보는 배움, 그게 또 의외로 좋은 시작이 됩니다. 전주에 사신다면 전주시 평생학습관 또는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후, 우화, 진북, 삼천, 효자문화센터에서 쉽게 부담 없이 배움을 또 시작하실 수 있고요. 집 근처에서 이렇게 가볍게 시작해보는 배움이 네. 이런 것도 배우네 하고 생각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경험이 또 좋은 시작이 될 겁니다. 생각보다 여러 곳에 저희가 이런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장소들이 있네요. 네. 네, 궁금하시면 전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찾아보셔도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실습 과정 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재밌는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뭐 예를 들어서 뭐 웃긴 상황일 수도 있고요. 네, 다양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웃기다기보다는 참 가슴이 뛰는 경험을 네. 좀 몇 번 했는데요.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저희가 오늘 이 라디오에 출연을 또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또 기회와 또 시민대학이라는 또 프로그램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학이라는 프로그램에 또 학습 매니저로 일할 수 있게 또 제안을 받아서 네. 너무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습뿐만 아니라 제가 저한테 얼마나 큰 평생교육의 사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또 감사했고요. 가슴이 뛰었지만 이게 진짜 처음에는 이게 내가 맞아?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게 맞는 걸까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실습 기간 동안 또 식사를 점심시간 때 저희가 근처에서 나서 식사를 했는데 네. 밥 먹을 때 저희가 또 블로그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블로그로 올렸는데 그 또 맛집 그 사장님께서도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네. 다음에 또 갔더니 또 서비스로 음료수를 또 주시고 또 네. 이런 또 소소한 경험들이 있어서 혼자였으면 하기 힘들었겠지만 우리 김현민 선생님과 같이 또 하면서 네.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서로가 함께 이웃사촌이니까 네, 네, 그럼요. 의지해가면서 함께 네, 하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저는 그 전주시 평생학습관의 어린이 인문학 프로그램 중에서 행복은 어디에나 있어라는 그림책을 주제로 한 수업에 참관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날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너는 언제 행복하니? 라고 질문을 선생님이 던지셨는데 아이들이 하나둘 뭐 친구랑 놀 때요, 물놀이 갈 때요, 책 읽을 때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갑자기 그 선생님께서 여기 실습 선생님들은 언제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에 네. 저랑 은하 선생님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요라는 비슷한 답변을 해서 네. 서로 마주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일상이 주는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또 계기도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실습 과정 중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일상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자격을 위한 과정이라고 하지만요. 평생교육 실습을 통해 가장 크게 변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실습을 통해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원래 그 문서 난독증이 있는데요. 실습을 통해서 정말 그걸 극복했다는 제 스스로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알고 있던 아까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학습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 연령대에 전 생애에 걸쳐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이 프로그램 만들까 하는 어떤 그냥 소소한 문제 해결의 시야에서 전체의 흐름을 보고 국가 어떤 뭐 법령이라든지 그리고 시행령 같은 걸 또 보면서 연결 지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전주시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네. 좀 더 시야가 넓어지는 숲을 또 보게 되는 또 그런 시야를 또 키우게 되는 게 가장 큰 성장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오늘 숲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숲을 한번 걸으셔야겠죠. 네. 네. 저는 실습을 통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그 평생교육을 바라보는 제 시선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었는데요. 실습을 하면서 보니까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지금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학습자분들을 직접 만나고 정책 자료를 보고 행정 흐름을 함께 경험하면서 이런 교육은 컨텐츠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획에서의 시선은 이런 관점은 누가, 왜, 이것을 왜 필요로 할까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위에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기도 해요. 위에서 이야기한 변화된 내 모습과 조금은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평생교육 실습 중에서 가장 큰 나의 도전이라고 할까요? 큰 도전은 무엇이었고 그 도전을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분 있을까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야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고요. 네. 나이가 또 적지 않습니다. 또 제가 동안으로 보이시죠? 그렇지만 나이가 꽤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제
앞두고 있는 이 나이에 새로운 기존에 했던 전문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곳을 간다는 거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을 제가 실습을 통해서 많이 깼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만큼 이렇게 이런 제안을 주신 것도 저한테는 또 하나의 성취감을 느끼게 된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도전이었고 실습을 용기 내서 미루지 않고 했다는 거 그리고 잘 마무리됐고 또 이런 기회까지 또 얻게 돼서 또 직접 참여를 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큰 성과와 도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은아님의 도전이었고요. 네. 네, 김현민님의 도전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한테 가장 큰 도전은 지금 이 자리에 라디오를 그렇습니다. 네,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도 큰 도전이고요. 그리고 저한테 가장 큰 도전은 질문하는 용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실습생으로서 그 기관의 큰 행정의 흐름을 보는 것은 좀 정말 귀했지만 네. 처음에는 제가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거를 질문을 해도 되나 이런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작은 질문부터 하나씩 던져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기획은 내가 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고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저만의 시선으로 실습을 채워가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배움에는 정답이 없고 결국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실습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사와 관련한 실습 이야기 쭉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이 시간상 이외에 더 많은 이야기나 에피소드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 방송이 끝난 다음에라도 듣고 싶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평생 교육사로 활동하실 건데요. 평생 교육 분야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도 있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목표나 꿈. 목표나 꿈. 네. 저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 그리고 기회와 가능성을 잇는 린치핀이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실습을 통해서 네.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마중물이 아마 이 평생교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단단한 플랫폼,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들한테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린치핀이 가장 저의 큰 성장 목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좀 평생교육기관을 좀 차려서 제가 좀 평생교육기관의 장이 돼서 많은 전주 시민들한테 또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은 또 욕심이 생기네요. 네, 꼭 그렇게 되시길 기대하고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시작을 조용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처럼 다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그분들에게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작게라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 네. 믿음을 건네는 그런 평생교육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무엇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망설일 때가 많아요. 저부터도 그러는데 이제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부분이겠죠. 무엇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망설이는 분들이나 평생교육사 준비를 하려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또는 실습을 눈앞에 두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네. 아직 실습생을 이제 막 끝난 신분이라서 뭔가 좀 큰 조언을 드리기는 송구합니다만 무엇이든 배우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도성을 가지고 실습을 하는 자세를 임한다고 하면 많은 도와주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는 걸 또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시고 주도적인 자세로 임하신다고 하면 현장에서 진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고요. 시야를 넓히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습 기관 선정할 때 전주시 평생학습권 확인을 너무 잘했다. 사실 네. 이게 시군구의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물론 열심히 하시는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참여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네. 네.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라서 조심스럽고 또 망설여질 때도 있으시겠지만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그냥 넘기기보다 용기 내서 질문을 많이 해보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질문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더 많이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관 실습 일정상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은 인문학 강연 때문에 저녁에 해서 실습을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집에 돌아가면 저희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 저희 아이를 케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고 언제까지 계속 공부할 거냐, 언제까지 인생 이막을 찾을 거냐라고 항상 네. 타박을 주긴 하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는 정말 가족의 큰 응원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다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도 역시 배우고 도전할 수 있도록 늘 믿어주고 지지해준 가족들 덕분입니다. 그 응원 덕분에 용기 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실습 파트너 은하 네. 선생님, 네, 네, 제가 은하 언니라고 부르는데 실습하면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네. 뭐 하면서 맛집도 찾아다니고 그리고 힘든 순간에는 네. 서로를 응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 오늘도 우리 서로 잘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이 든든한 러닝메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더 힘을 내서 끝까지 실습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훈훈한데요. 네. 네. 9만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뿌듯하고 보람되고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 코너에서 항상 제가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평생 교육사란 이 부분인데요. 평생 교육사의 길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계획해보는 의미로요. 한 줄 정의입니다. 나에게 평생 교육사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나에게 평생교육사라는 린치핀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린치핀은 되게 작지만 사실 수레바퀴와 그 수레바퀴 이어지는 그 축을 연결하는 작은 나사거든요. 네. 작지만 사실 그 나사가 없으면 바퀴가 빠지게 되죠. 평생교육으로 통해서 사람들의 가능성과 교육을 연결함으로써 잘 굴러갈 수 있게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제2의 인생이 잘 굴러갈 수 있게 연결해주는 저에게 평생교육은 린치핀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에게 평생교육사는요. 누군가의 삶에 언제나 배움이라는 문을 열어주는 연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움이 시작이 되고 작은 시작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걸 지켜보는 일, 그 연결의 자리에 평생교육사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중에 저희가 기본 방송과 관련된 원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린치핀 밑줄 쫙 누군가의 삶에 언제나 배움이라는 문을 열어주는 연결자 쫙 저도 기억하기 위해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나온 내용 중에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주셨잖아요. 네, 이러한 평생 학습의 의미 그리고 그러한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평생 학습사 그리고 지금 이제 실습이 마중물도 되면서 중간에 펌프질 역할도 하지 않을까. 시작과 중간 으쌰으쌰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시간이 벌써 어느새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함께 하셨는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혹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두 분 다 한 곡씩 말씀해 주시고요. 듣고 싶은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신청곡은 아이유가 부르는 비밀의 하원을 듣고 싶습니다. 그 네. 노래 가사에 참 많은 응원들이 들어있는데요. 네, 가사 한번 잘 음미하면서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마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듣고 싶은 노래는 황가람님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입니다. 작고 작지만 여전히 나는 빛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이 노래를 지금 이 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방송 함께 하셨는데요. 짧은 소감 어떠셨어요? 네.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사실 버벅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실제로 해보니까 좀 재미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누군가가 근데 또 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게 좀 흥미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회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라고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역시 너무 떨려가지고 오는 길에 계속 그 입을 푸는 행동을 하고 네. 팔을 열심히 휘젓고 그래서 역시
시험 보러 온 거 아니라고 긴장 풀으라고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좀 긴장을 푸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사실 됐고요. 이런 그 어릴 적에 이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네.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곳에서 또 좋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런 추억이 있는 이 라디오 방송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출연을 하자고 제의를 해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너무 영광이고 네. 그리고 참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 많은 분들에게도 제가 평생교육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평생교육사 실습을 어떤 활동을 했고 또 그 실습사가 되기 위해서 실습사 아주 아닙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네, 평생교육사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자세히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것 또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은아님, 김연민님 두 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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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고은아님이 신청하신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 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새로 연 그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에 민트 향이면 어떨까.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질 무렵에도 비둘기를 하는 아이같이 행복해져 나를 위해서.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코너는 월간 평생학습입니다. 이달에 주목할 만한 학습 기회와 여러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이지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달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달 월간 평생학습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주시 평생학습관 소식인데요. 2025년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전주시 평생학습관 201 학습실에서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시와 음악의 치유인문학이 열립니다. 1강부터 6강까지 진행이 되고요. 4월 28일, 5월 12일, 5월 19일, 3강까지는 마음 챙김의 시로 김정배 원광대 교수와 함께 진행이 되고요. 전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 3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인문학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주 국제영화제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열흘간 전주 시내 일대에서 열립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영화제는요, 국내외 독립예술영화를 조명하며 아시아 대표 영화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올해도 자유, 독립, 소통을 주제로 국제경쟁, 한국경쟁, 단편경쟁 등 다양한 섹션을 통해서 신진 감독들의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영화제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소식인데요. 2025년 제5회 전주 정원산업박람회가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주 월드컵 광장 박람회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정원, 우리의 도시, 우리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전문작가 정원 2개와 시민작가 정원 3개, 총 5개의 작가 정원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도시 버전으로 정원 도시를 설정하고,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정원, 시민이 주도하는 정원, 산업이 되는 정원을 목표로 2021년부터 시작된 정원산업 박람회는 기존 타 도시와는 좀 차별화된 제대로 된 식물 소재 중심의 박람회라고 합니다. 네, 식물 생산 농가와 정원 식물을 찾는 소비자들을 또 직접 연결하여 전주시가 발벗고 나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정원 산업의 메카, 진정한 정원 도시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 정원 산업 박람회.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월간 평생학습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지영 작가님, 오늘도 이번 달도 평생학습과 관련한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갈 때 우리는 목적지를 기억하고 갑니다.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겠죠. 좀 더 쉽고 빠르게 가는 길도 있고요. 조금 더디지만 그 여유를 즐기며 가는 길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어느 길을 가든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이 길은 평생학습으로 함께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학습자 고은하님, 김연민님, 그리고 이 시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학습자 김연미님이 신청하신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들으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의 전주시 평생학습관장 전하미, 작가 이지영, 진행의 이칸도였습니다.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잦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